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병원인데요. 충남 서천관내 민간병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별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여 감염에 취약한 만큼 군에서도 민간 의료계에 대한 방역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구에서 전북 군산아들 집에 온 70대 부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부부는 앞선 24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장항소재 A내과에 방문했고 이후 해당 내과는 방역 후 폐쇄 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확진자가 다녀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민간 의료계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려 하지만 일손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간 의료계는 군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소독업체 이제 계약 체결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와서 해주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 와서 하거든요. 그 외에는 뭐 따로 뭐 군에서 해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평소에는 환자가 다녀갈 때마다 알코올 분무기로 소독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들 자주 만지는 곳, 문손잡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이런 데는 알코올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원은 30여 곳, 서천군 보건소는 관내 병원까지 소독을 진행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민간 병원까지 다 소독해주기로 말하면 또 개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잖아요. 민간 병원까지 저희가 손을 못 미쳐가지고 그 자체 소독하라고는 하죠, 저희가.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방역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해주는 것이 아닌 판단하에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는 그 어느 곳보다 코로나 감염 위협에 도사리는 병원에서 방역 인력이 부족해 소독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방역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군이나 이런 데서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 보조 인력 핑계로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과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OECD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충남 경제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민 생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1,5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15만여 가구에 각 100만 원씩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4월 중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 지사는 지난 19일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도민을 위해 추경 예산의 편성,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타법령과 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도시군이 동반 부담해 한 가구 업체당 100만 원으로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약 1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며 지급 시기는 4월 중을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약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도는 지원을 위해 19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 입증 서류 등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 원하는 추진 후에 3월 19일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할 것이며 3월 20일 도의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사안을 검토하고 추진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충남도 내 확진 발생 지역은 기존 천안, 아산, 서산에 이어 홍성, 계룡, 태안이 추가됐으며 확진자도 총 1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SBN 뉴스 이용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코로나 발생 지역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사회 방역 태세에 더욱 고삐를 잡아당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양 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시군 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주 서산, 17일에는 홍성에서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해 도내 확진 지역이 5곳이나 됐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방역 태세에 더욱 고삐를 잡아당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과 아산, 서산, 홍성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보 공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군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천안에서 9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아산 9명, 서산 8명, 홍성 2명, 계룡과 태안 1명 등 총 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초등학생 긴급 돌봄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8일 내포 신도시 LH 스타일스 아파트 아동통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홍성군 아이들 세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해서 양 지사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각 시설 상황과 차단 방역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양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해달라며 이용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은 홍성군이 직접 운영하며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시설, 청소년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도서실, 가족 카페 등 6개 시설로 나눠졌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시설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60명이 이용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일시 또는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5명이 신청해 이용 중이며 양 지사가 방문한 18일에는 8명의 초등학생이 등원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에서 낚시 중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거나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등 해양 연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며 해양 스포츠, 낚시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바다에 몰려 사고는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령 해양경찰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저마다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김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령, 홍선, 서천 등 보령 해경관할에서 168건의 해양 연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서천 지역에서는 테트라포드 낚시, 레저보트, 갯바위 고립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출입 제한 지역인 홍원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이동 중 발을 헛디뎌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해 어깨 탈골 부상을 입고 보령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넘어질 경우 해조류와 무기물, 바닷물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미끄러져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요란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들리지 않아 위치를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큰 부상은 면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따개비 등에 부딪혀 심한 철거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도에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테트라포드는 일명 바닷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선박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43건 중 레저보트 사고가 71척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레저보트 경우 운항자가 사전 점검 미비로 보트 자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갯바위 고립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지난 9일 보령해경은 주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마량포구 인근 갯바위로 올라갔다가 고립된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연안 활동 시 만조, 간조 등 물때를 숙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개인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바다 위에서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고 선박 지도, 해양 정보, 구조 요청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해로드 어플을 설치하길 강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대부분이 운항자, 낚시객, 관광객들의 안전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드시 해로드 어플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이용할 경우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보령해경은 낚시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다는 특히 위험이 따르기에 어업 종사자, 낚시객, 레저 활동자는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의지도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충남 서천군 체육회가 다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재 기자입니다. 서천군 체육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세영 서천군 체육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집 안만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코로나 퇴치송과 댄스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됐다고 전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서천 군민들한테 우리가 직접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통 실내나 이런 데 있는 우리 동호인들한테 서로 긍정적인 힘을 실어줘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된 서천군 체육회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군민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자발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영 회장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크게 어떤 걸 바꾼다는 것보다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개로 1편은 코로나 퇴치송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고 2편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은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서천군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는 집안에서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라고 당부했고 향후 걷기 운동 등 또 다른 캠페인을 통해 운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희망적으로 우리가 한번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면 척추만 뒤로 휘어질 뿐이니까 그냥 발뒤꿈치를 들어가면서 가볍게. 한편 지난해 12월 첫 서천군 민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영 회장은 서천군 체육회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태어난 수달 2마리를 기억하시나요? 생후 2개월에 야생에서 구조돼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이던 수달 한 쌍이 2마리의 수컷 수달을 낳았었는데요. 약 9개월이 흐른 지금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2마리의 수달은 한국수달연구센터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이관된 수달은 향후 야생방사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2일에 태어난 수컷 수달 2마리를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한국수달연구센터로 이달 18일 이관을 마쳤습니다. 이번 이관은 태어난 수달들의 독립과 혈통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한국수달연구센터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야생 방사 훈련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새끼 수달의 경우 약 1년 정도 어미와 함께 생활하다 이후 독립을 시작해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고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는 수달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육동을 실제 야생 상태와 비슷하게 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사육동에서 얘네들이 최대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야생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로 사육동을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연구센터는 메기나 베스, 미꾸라지 등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연못에 방류해 수달이 직접 사냥하며 야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돕습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이관된 수달들이 야생 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하루빨리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수달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동물 복지적 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17년 이후 해마다 수달이 번식하고 있으며 서울대공원, 한국수달연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달 증식과 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달은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수질 오염과 서식지 파괴, 모피수로 인한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7월 27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65세 남성 A씨로 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남편인데요. 다행히 확진자 부부가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실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아내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를 조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군산의료원 8층 격리실에 각각 입원했습니다. A씨는 2일 아내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가 14일 오후 4시 22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날 오후 6시 20분 공항 시외버스를 이용해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께 군산 택시에 탑승해 자택으로 이동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부부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 실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A씨의 카드 내역과 GPS 이용 추가 동선을 확보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확진자 거주지를 비롯해 직장 내외부 살균 소독과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고 외국을 방문했던 방문자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충남 서천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천군 도민체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대회는 오는 9월로 미뤄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장애인체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를 통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천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충남장애인체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체전 연기는 대회 참가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휴교와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연습 부족 등 선수를 선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불안 분위기에 따라 대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연기 또는 축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체전 개최지인 서천군과 충남장애인체육회는 향후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등 코로나 감염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참가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회 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도민체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9월 개최 예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도 대부분 연기 취소된 상황으로 부여에서 진행하기로 한 제21회 충남 장애인체전과 예산에서 진행하기로 한 제67회 충남 도민체전은 메르스 사태로 취소 후 다음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김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2020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서 상생협력 경영 부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생산품 직접 구매,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주말 장터 운영 등 차별화된 지역 상생 활동을 전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상생협력 경영 부분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천경찰서 서천군 합동으로 계약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통, 도로 안전시설물을 보강, 개선, 보수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해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교통 표지판 등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9일 오전 8시경 동서천 IC 삼거리 입구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적재한 탱크로리가 단독 전도돼 약 10리터가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